이런 야담이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선 야담 창고를 응원해주세요. 어머니 제발 이 아이만 낳고 떠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루만이라도. 시끄럽다 썩거지거라 이것이. 엄동설 안에 만삭인 며느리를 쫓아낸 배은망덕한 시댁 식구들의 응징. 하늘은 보고 계셨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은 조선 중기 어느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고 배은망덕한 자들은 이를 듣고 몸서리 쳤다고 한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교훈이 아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처절한 인내와 그 인내가 불러온 천벌에 가까운 응징의 기록이다. 눈 내리는 초가집의 아침. 이년아, 아직도 밥상이 안 나왔느냐? 동틀 무렴 초가집 안방에서 시어머니 박씨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부엌에서는 만삭의 몸으로 옥분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연기에 그을려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밤새 눈이 내려 마당에는 한자가 넘게 쌓였건만 아무도 옥분을 거들지 않았다. 예, 어머님. 곧 드리겠습니다. 옥분은 배를 감싸쥐며 간신히 일어났다. 이미 9달째 접어든 배는 무거웠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밥상을 날랐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 박씨와 시누이 춘실이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다. 어휴, 이 밥이 뭐야? 또 설이 걷네. 너는 밥도 제대로 못하느냐? 시어머니는 숟가락으로 밥을 휘저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지어오겠습니다. 됐어. 내가 만든 거면 어차피 그게 그거지. 그냥 먹을 테니 물러가거라. 옥분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는데 시누이 춘실이가 비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형님 배는 불러 터지게 크면서 일은 왜 이 모양이에요? 우리 오빠가 과거 급제하고 한양 가면 형님 같은 건 필요 없을 텐데. 춘실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시어머니가 겉으로는 말렸지만 그 눈빛에는 동의가 담겨 있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차디찬 찬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 이것이 그녀의 아침이었다. 이 집안에 들어온 지 3년, 옥분의 삶은 날마다 지옥이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들. 옥분은 원래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딸이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를 알았고 바느질과 살림에도 능했다. 3년 전 동네 훈장이던 서생 진수가 옥분의 집에 찾아왔다. 영감님, 저를 사위로 삼아 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가난하나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따님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진수는 가난한 선비였지만 학문이 뛰어났고 용모도 준수했다. 옥분의 아버지는 고심 끝에 혼인을 허락했다. 하지만 혼인 직전 진수의 집안에 큰 변고가 일어났다. 진수의 아버지가 남의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집 문전에서 고함을 쳤고 당장 갚지 못하면 노비로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진수 도련님, 이를 어찌하오리까? 진수는 절망했다. 과거 공부는 고사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판이었다. 그때 옥분이 나섰다. 서방님, 제 친정의 논밭을 파십시오. 그것으로 빚을 갚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그럼 장인어른께서는, 아버님께서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서방님께서 잘 되시면 그것이 곧 아버님의 기쁨이실 것입니다. 옥부는 친정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간곡한 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3대째 내려온 논밭이 모두 팔렸고 그 돈으로 시댁의 빚이 깨끗이 갚아졌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옥부는 시댁에 들어온 후 밤낮 없이 일했다.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고 새벽마다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았다. 그렇게 번 돈으로 시댁의 가게를 일으켰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처음에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것 봐, 옥부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는 천한 출신이야. 우리는 양반가라고. 형님, 오빤 앞으로 높은 벼슬 할 텐데 형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망신이에요. 은혜를 베푼 자를 깎아내리고 받은 것은 모두 잊어버린 자들. 옥부는 이 모든 것을 참으며 견뎠다. 남편 진수만 믿었기 때문이다. 배신의 서신. 그해 가을, 진수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다. 합격이요. 우리 아들이 급제했소. 온 집안이 기쁨으로 들썩였다. 옥분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3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출발 전날 밤, 옥부는 우연히 시어머니와 진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얘야, 한양에 가면 좋은 가문의 교수를 새 부인으로 맞아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옥분이는 천한 출신이야. 내가 높은 벼슬 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정승가나 판서가 딸을 얻어야지. 진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옥분의 세계가 무너졌다. 남편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하지만 옥분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분명 남편이 한양에 가면 마음을 고쳐먹을 것이라 믿었다. 진수는 한양으로 떠났다. 떠나기 전 옥분의 손을 한 번도 잡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석 달이 흘렀다. 어느 날 한양에서 편지가 왔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그리움이 아니라 냉혹한 통보만이 적혀 있었다. 본인은 정승 이대감의 따님과 혼인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알리는 바이다. 옥부는 앞으로 본인의 부인이 아니며 시댁에서도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 진수. 옥부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만삭의 배 속에서 아이가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엄동설안의 추방. 편지를 받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기뻐했다. 잘 됐군.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승가 사위가 되는구나. 형님, 이제 짐 싸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요? 옥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어머님, 제발 아이만이라도 낳게 해주십시오. 아이를 낳으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안 돼. 내가 여기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우리 집안 자식이 되잖아. 그럼 정승가 혼처의 방해가 돼. 어머님, 제발. 닥쳐,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옥분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시누이는 옥분의 짐을 마당에 내던졌다. 그날은 동지 섣달, 가장 추운 겨울밤이었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다. 어머님,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대문이 쾅 닫혔다. 만삭의 옥부는 눈 쌓인 길을 걸었다.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이미 집도 팔리고 아버지마저 병으로 돌아가신 지 오래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산길로 접어들었다. 아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구나. 눈발이 거세졌다. 옥분의 의식이 흐려졌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산신령의 가호. 옥분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곳은 작은 움막 아니었다.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몸에는 두툼한 소미불이 덮여 있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낮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다. 옥분이 고개를 돌리자 백발의 노승이 앉아 있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거처하는 암자입니다. 부인께서 눈 속에 쓰러져 계시기에 모셔왔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옥부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옥부는 진통이 시작되었다. 아파. 노승은 침착하게 산파 역할을 했다. 힘을 내십시오. 이 아이는 하늘이 점지한 귀한 생명입니다. 밤새도록 진통이 계속되었다. 옥부는 몇 번이나 기절할 뻔했다. 그러나 동이틀 무렵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애, 축하드립니다. 튼튼한 아드님입니다. 노승이 아이를 옥분의 품에 안겨주었다. 옥분은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작은 생명 하나만은 그녀에게 남아 있었다. 스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노승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은혜를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아이를 잘 키우십시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예. 부인의 정성과 한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아이는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승은 옥분에게 쌀과 나물, 그리고 따뜻한 옷가지를 건넸다. 이것으로 당분간 지내십시오. 그리고 이 암자 뒤편에 작은 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초를 캐고 농사를 지으며 사십시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응징은 반드시 옵니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옥부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의 다짐이었다. 샵샵 제6장 10년의 인내. 옥부는 아이에게 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이 돌아온다는 뜻이었다. 산속 생활은 고달팠다. 하지만 옥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마다 일어나 약초를 캐고 밭을 일구었다. 복동을 등에 업고 산길을 오르내리며 마을 장터에 약초와 나무를 팔았다. 복동은 무럭무럭 자랐다. 3살이 되자 벌써 글자를 깨우쳤다. 5살이 되자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 글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이해라는 글자란다. 옳은 것을 지킨다는 뜻이지. 의로움이요, 어머니처럼요. 옥부는 아이를 껴안았다. 복동은 7살이 되던 해 우연히 지나가던 선비에게 학문을 배우게 되었다. 그 선비는 복동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말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습니다.
저의 제자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정말이십니까? 하오나 저희는 가난하여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아이의 재능이 아까울 뿐입니다. 그렇게 복동은 선비에게 본격적으로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10살이 되었을 때 복동은 이미 사서삼경을 모두 통달했다. 어머니, 저는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복동아. 그리고 어머니께 이런 고생을 시킨 자들에게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옥부는 놀랐다. 자신은 복동에게 시댁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복동아, 너는 어떻게? 어머니께서 밤마다 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남은 동상 자국도 봤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것을 압니다. 복동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반드시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급제와 암행. 그로부터 5년 후 복동은 15세의 나이에 과거에 장원 급제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15세에 장원 급제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임금은 복동을 불러 직접 만났다. 경의 학문이 뛰어나다 하니 짐이 특별히 벼슬을 내리고자 하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경은 무엇을 원하는가? 복동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전하, 소신은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싶사옵니다. 암행어사로 보내주시옵소서. 암행어사라. 경의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은가? 소신의 나이가 어린 만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임금은 복동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암행어사 직책을 내렸다. 복동은 마패를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 시어머니 박씨와 시누이 춘실이가 사는 마을이었다. 드러나는 악행. 복동은 초라한 행색으로 마을에 들어섰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입니까? 아, 저기 저 큰 기와집 보이시오? 박씨 집안이요. 박씨 집안이라. 허나 그 집안은 부자긴 한데 인심이 고약하기로 소문났소. 어째서 그렇습니까? 마을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 집안은 원래 가난했소. 허나 며느리 하나 덕분에 부자가 됐지. 그 며느리가 친정 재산을 다 팔아 빚을 갚아주고 밤낮으로 일해서 집안을 일으켰다오. 그런데요?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이 그 며느리를 어찌했는 줄 아시오? 은혜를 원수로 갚았소. 며느리가 만삭이었는데도 한겨울 밤에 쫓아냈다오. 뭐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요. 그 후로 박 씨와 그 딸 춘실이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소. 관가에 뇌물을 주고 백성들 땅을 빼앗고 남의 집안을 파탄내고 복동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들이 바로 어머니를 괴롭힌 자들이구나. 복동은 며칠간 마을에 머물며 증거를 수집했다. 박씨 집안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다. 시어머니 박씨는 관가에 뇌물을 주고 가난한 백성 20여 가구의 땅을 강탈했다. 시누이 춘실은 남의 남편을 유혹해 간통한 후 그 집안을 파탄냈다. 피해 여인은 목을 매 자살했다. 남편 진수는 한양에서 정승가 사위가 된 후 뇌물을 받고 부정축제를 일삼았다. 모두 응징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어사출두. 복동은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마을 한가운데서 방을 붙였다. 이 암행어사는 생모를 찾습니다. 단서를 아시는 분은 관하로 오시기 바랍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박씨 집안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 어사가 생모를 찾는다는데 혹시 옥분이 아닐까요? 춘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천한 것이 말도 안 돼. 진작에 얼어 죽었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라. 설사 살아있다 해도 우리한테 뭘 어쩌겠니? 증거가 있어야지. 박 씨는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곧 산산조각났다. 사흘 후 관아 마당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복동이 높은 단 위에 섰다. 본 어사는 이 마을의 악행을 조사하러 왔다. 복동이 마패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어사 출두. 관아 마당이 술렁였다. 박씨와 춘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씨와 춘실을 끌어내라. 관군들이 두 사람을 단 앞으로 끌고 왔다. 어사 나으리. 저희가 무슨 죄를. 입을 닫혀라. 너희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겠다. 복동은 차례대로 증거를 제시했다. 백성들의 땅 문서, 뇌물 증거, 간통 증언.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박씨와 춘실은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것들은 모두 조작이옵니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 증인들도 모두 거짓말쟁이란 말이냐? 복동은 피해자들을 차례로 불러냈다. 땅을 빼앗긴 농민, 남편을 잃은 과부, 곤장을 맞은 선량한 백성들. 모두가 박씨 집안의 악행을 증언했다. 나으리, 저 집안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들이옵니다. 며느리가 모든 걸 바쳐 집안을 일으켰는데 그 며느리를 한겨울에 쫓아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건 그 천한 것이 우리 집안 망신이어서. 망신, 은혜를 베푼 사람을 망신이라 하는가. 복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 죽었겠지요. 죽지 않았다. 그 순간 복동의 신호에 따라 한 여인이 들어왔다. 샵샵 제10장 옥분의 귀환. 옥분이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다만 예전의 초라함은 없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랐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옥분이? 박 씨는 경악했다. 전연이 살아있었어. 춘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옥분은 천천히 단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복동 옆에 섰다. 어머님, 오래간만입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살려주셨습니다. 옥분은 복동을 가리켰다. 박 씨는 그제야 복동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어사가 바로 옥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니. 이럴 수가. 어머님, 제가 당신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친정의 재산을 모두 팔아 시댁 빚을 갚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만삭의 몸으로 한겨울 밤에 쫓아내셨습니다. 아이가 얼어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어머니라 부르며 섬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귀환. 그때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비켜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양에서 급히 달려온 진수였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왔다. 어사라는 자가 누구냐? 감히 내 집안을. 진수의 말이 멈췄다. 단 위에 선 옥분을 본 것이다. 옥분. 서방님. 아니, 이제는 대감마님이라 불러야겠군요. 옥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진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다. 옥분,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그는 무릎을 꿇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소. 용서라. 옥분은 쓸쓸하게 웃었다. 대감마님, 용서는 하늘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다만 정의가 실현되길 바랄 뿐입니다. 옥분. 진수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옥분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복동이 앞으로 나섰다. 진수, 당신은 내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한양에서 부정축제를 일삼았습니다. 그건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임금께 장계를 올릴 것입니다. 진수는 절망했다. 샵샵 제12장 정의의 판결. 복동은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백성들의 땅을 강탈하고 뇌물로 관직을 농락한 죄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박 씨는 빌었지만 복동은 흔들리지 않았다. 춘실은 간통으로 타인의 가정을 파탄낸 죄로 관비로 편입한다. 어사 나으리, 제발. 진수는 부정축제와 직권남용 죄로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평생 관직에 나아갈 수 없다.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만세, 어사 나으리 만세. 하늘이 보고 계셨구나. 박씨 집안의 재산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빼앗긴 땅은 원래 주인에게, 피해 가정에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샵샵 제13장 어머니와 아들. 판결이 끝난 후 복동은 옥분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이제 한양으로 가십시다. 제가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복동아, 어머니께서는 이제 편히 쉬셔야 합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십시오. 옥분은 아들을 껴안았다. 고맙다, 복동아. 내가 있어서 어미가 버틸 수 있었구나.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한양에서 온 사자를 맞았다. 어사 나으리, 임금께서 더 높은 벼슬을 내리시겠답니다. 하지만 복동은 고개를 저었다. 사양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벼슬보다 중요한 것이 효도입니다. 복동은 옥분과 함께 작은 마을로 떠났다. 그곳에서 모자는 평화롭게 살았다. 샵샵 제14장 배은망덕의 대가. 한편 박씨와 춘실, 진수의 삶은 비참했다. 박씨는 유배지에서 병들어 죽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춘실은 관비로 끌려가 평생 고된 일을 해야 했다. 한때 교만하던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다.
진수는 재산을 모두 잃고 정승가에서도 쫓겨났다. 그는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다. 어느 겨울날 진수는 옥분과 복동이 사는 마을 근처를 지나게 됐다. 그는 멀리서 따뜻한 집에서 웃으며 떡국을 먹는 모자를 봤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구나.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그 겨울 얼어 죽은 채 발견됐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샵샵 에필로그 하늘의 응지. 세월이 흘렀다. 옥분과 복동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졌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었다.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늘이 보고 계신다. 박씨 집안의 폐가는 그대로 남아 배은망덕의 경고로 사용됐다. 대문에는 배은망덕의 대가라는 벽보가 붙었고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며 경각심을 가졌다. 반면 옥분과 복동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복동은 비록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존경받는 선비가 됐다. 옥분은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다.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없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옥분은 복동에게 말했다. 복동아, 어미는 행복하구나. 어머니, 내가 있어서 어미는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알겠구나.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하늘은 정말로 보고 계셨구나. 모든 것을. 복동은 어머니를 껴안았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고 무서운 눈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눈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들은 반드시 응징받는다. 하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샵샵 후일담, 진실은 영원하다.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다. 조선시대 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임금은 이 사건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옥분을 열녀로 추서하고 복동에게 벼슬을 내렸다. 또한 박씨 집안의 사례를 전국에 알려 배은망덕을 경계하도록 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옥분을 기리는 비석이 남아있다고 한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하늘은 선을 돕고 악을 응징한다.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이 사람의 도리니라.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은 누군가에게 배은망덕하지 않았는가? 하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